안녕하세요. 안드레스 윤입니다. 현재 커머셜 부동산 이렇게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차차 제가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되는 어떤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제가 어떤 전문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렇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확한 마켓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이 코너를 계속해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질문. 요즘 조지아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던데 멀티 패밀리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조지아,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내 카운티에 유입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렌트비는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기내 카운티에 집이 부족해서 아파트가 대세라는, 즉 아파트는 멀티 패밀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렌트비는 간단하게 물가 상승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서플라이와 디맨드에 의해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수요 자체가 많아지는데 사실상 공급할 수 있는 집들이 부족함을 통해서 렌트비가 올라가는 것은 워낙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이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대도시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그런 어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모든 커머셜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우선순위로 볼 것은 없고요. 단지 베이컨시 레이트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위 말하는 공실률이죠. 이것이 작년에 보면 그 전년해의 10.5%보다 조금 상승한 11.9%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vacancy rate이 조금 더 올랐다라는 말은 그만큼 건물이 지어졌을 때에 그 아파트에서도 렌트가 완전히 다 차지 않았다라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100개의 어떤 유닛이 있다고 봤을 때 12개의 유닛은 비어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상 집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땅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형상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곧 땅값의 상승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내 카운티에 나와 있는 땅들을 보면 매우 조금 비싸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어떤 현상을 말하느냐? 퍼체이스 프라이스가 있다면 결국 땅값과 그리고 건축 자재값의 상승,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해서 오르는 상승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면 건물 가격이 상승되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 결국에는 낮은 수익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바로 낮은 캡 레이트를 말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건물을 짓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높은 땅값과 높은 자재비를 함께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상승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렌트비를 받아야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심지어 소위 말하는 마켓 레이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러면 수입 자체가 줄기 때문에 한마디로 익스펜스는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멀티 패밀리 투자는 사실상 프로퍼티 투자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그 안에 인볼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인터넌스라든지 아니면 매니지먼트를 함께 운영해야 되는 그런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건물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캐테고리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됐고 그리고 내가 좀 더 available 했을 때에 그만큼 노력을 들여서 좀 더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티패밀리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요. 분명히 포텐셜은 있지만 지금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인컴이 있는 반면에 익스펜스에 대해서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멀티패밀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해서 나눠보는 어떤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루어져야 될 컨셉은 리얼 에스테이트과 그리고 비즈니스, 이것이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판단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의 여건이 됐을 때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리얼 에스테이트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리얼 에스테이트 플러스 비즈니스,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인가. 물론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겠죠. 또한 멀티패밀리는 리스 자체가 그로스 리스로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절대 트리플 넷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인컴이 들여지며 모든 익스펜스는 오너 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나눈 내용들이 한마디로 저의 어떤 인트로덕터리 비디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그냥 오버로 그냥 그런 어떤 타이틀에 대해서 제시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셨을 때 조금 더 유익하게, 이것이 목적이니까요. 좀 더 유익한 인포메이션, 꼭 저의 디렉트 클라이언트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타 부동산과 거래를 하거나 이럴 때도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선명한 그런 트랜잭션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을 넘어서서 좀 더 전략적으로 어떻게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어 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